네, Grow as we go, Ben Platt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말버릇이라는 책 예전에 명작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말버릇, 말습관 이런 주제로 요즘 책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심코한 우리 그 이야기가 습관을 만들고 또 습관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되게 하죠.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원래 덤벙거려가지고요. 오늘 준비물 깜빡하고 그냥 왔나요? 제가 좀 칠칠 맞습니다. 이런 말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뇌를 나 덤벙거려. 나는 칠칠 맞아.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은 계속해서 우리 뇌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다가도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요. 나는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덤벙거리고 이렇게 해요. 입버릇처럼 짜증나. 내가 그렇지 하는 게 이런 말 자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될 겁니다. 작은 실수 이런 거에도 덤덤하게 더 좋은 일이 나한테 올려나 보다 이렇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뭘 두고 왔을 때도요. 그래 오늘 나의 순발력을 시험해 보겠어 이런 너무 무리순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두고 온 걸 어떡합니까? 다시 가져갈 수 없다면 이미 출근을 해버렸는데요. 나는 망했다 보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뇌를 더 상황이 편하게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 다뤘던 책인데도 참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말버릇, 말습관.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저는 요즘 긍정학원에 참 빠져 있는데 아침마다 긍정학원을 쓰고 읽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나에 대한 상황 또 긍정적인 언어로 글로 시작할 수 있다면 분명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왠지 방송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발음도 안 꼬이고 여러분이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줄 것 같고 별것도 아닌 말에도 막 메모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이렇게 작가 의도로 이렇게 잘 전달해 줍니까? 이런 마음속으로 칭찬을 가득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 긍정학원 좀 오그라들었지만 해봤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지금 시작합니다. 카펜터스 탑 오브 더 월드.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뤄낸 방법. 스캇 애덤스의 저서 더 시스템입니다. 저자인 스캇 애덤스는 최근 30년간 신문에 연재된 만화들 중에 최고 인기작으로 꼽히는 딜버트라는 만화의 작가입니다. 이 딜버트는 전세계 65개국 2000종의 신문에 연재된 비즈니스 풍자 만화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만화인데요. 한국에서도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습니다. 저자는 버클리 대학교 MBA 과정 수료하고 무려 16년 동안 은행에도 근무했었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독자들에게 진짜 성공하는 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본인이 왜 그동안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부제라고 나온 내용이 사실 이 책 영어 원제인데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뤄내는 방법. 이렇게 긴 제목으로 책이 출간돼요.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국과는 많이 이 제목 뽑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짧고 간결한 게 요즘 대세인데요. 진짜 쓸만한 지식은 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지, 왜 기술을 하나 마스터하는 것보다 여러 기술을 적당히 익히는 게 좋은지, 또 영리한 이기심과 멍청한 이기심이 뭐가 다른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발간하자마자
2013년도에 발간했는데 아마존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됐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5년도에는요.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네, 제목으로 또 한국에서 출간되었는데 또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개정 증보판으로 제목 바뀌어서 더 시스템 작년에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은 여전히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데 책을 보다 보면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번드르르 네. 성공 법칙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하도 열정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열정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부족하지?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 막 이런 자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열정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 책 더 시스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켈리가 부르는 러브레터.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목표는 필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글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면 이 책을 다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줄 책평 해봤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는 분들 여기까지만 방송 들으시고 떠나셔도 이 책의 반 정도는 이해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네, 자유의지로 무언가 선택하고 그걸 지속하는 것은 오직 시스템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게 평범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요. 의지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시스템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뭐 이렇게 천천히 루틴을 쌓아가는 게 평범한 우리로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지은이 스캇 애덤스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3년 동안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 don't speak anymore. 그리고 또 새끼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났다고 해요. 작업도 못하고요. 그림도 못 그리고요. 일도 못하고요.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해고당하고 회사에서 또 뭐 그 투자금 날리고 레스토랑 문 닫고 그런데 이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불운한 잘린 회사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딜버트라는 만화인데요. 거의 모든 곳에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크게 승리한 이라는 원제 그대로 그가 겪은 수많은 실패들을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바꾸면서 발견한 진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가 어떤 걸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흥미롭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 만화를 저도 찾아봤는데 뭐랄까요 정말 짧아요. 뭐 4컷, 8컷 이렇게 있는데 촌철살인, 해학, 풍자 네. 근데 이제 주 무대가 바로 직장 백그라운드가 직장 인데 왜 이렇게 멍청한 상사가 빨리 진급을 하는지 왜 재주 많은 부하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만화로 담았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뭐 역설적으로 뭔가 시사하는 것도 있고요. 공전의 히트를 친 전설적인 만화 딜버트 그 딜버트의 저자 스캇 애덤스 그의 촌철살인과 같은 이런 좋은 문장들이 이 책 한 권에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샘 헌트가 부릅니다. 하우스 파티.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좋은 책과의 만남,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명작 주제는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뤄낸 방법에 관한 책, 스캇 애덤스의 저서 더 시스템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또 저자가 소개하는 핵심 내용을 미리 이제 일부 순서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은 두 가지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목표와 시스템인데, 목표란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도전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10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요.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올바른 식습관,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려는 사람은 요요가 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폭식을 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또 일정 기간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다이어트 실패하면 좌절감, 우울증, 패배감 이런 거에 빠지면서 폭식하고 과식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오거나 요요가 오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매 순간 실패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면 목표가 그 달성과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자리를 메웁니다. 그렇게 되면 공허함을 새로운 목표로 대체하려고 그 처음 힘든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목표는 실패를 반복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매번 좌절감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학습됩니다. 반면에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이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g를 빼겠다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이기 때문에 오늘 살이 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시스템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반복되는 실패, 좌절, 우울감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다다르는 시스템을 만들길 원합니까?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가 부르는 곡 Even the Nights Are Better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책에 제시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이 있는데 제목도 참 잘 짓죠. 저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이 본문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생산성을 극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해야 하는 일과 정신 상태를 맞추는 것이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아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매주 아주 방대한 책을 읽고 정리하고 대본을 쓰고 요약을 하고 그럽니다. 네, 아주 혼자 아주 그 쇼를 하는데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죠. 원고 마감과의 전쟁. 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최적화된 시간이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어떤 컨디션인가,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것들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제 저자가 말했던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해서, 저는 우선 공복이어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자유롭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졸음과 가까워진다. 먹으면 이게 노곤하잖아요, 보통.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희한한 것 같아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건데 반대로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희한해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사실 아침 일찍 글을 써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강박이 저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아침에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출근해야 되고 뭐 씻고 밥 먹고 뭐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활용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주말이나 평일에도 뭐 짬을 내서 요즘 많이 알려졌죠. 파워냅, 네, 바로 기력 회복을 위한 낮잠 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낮잠이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러고 낮잠 자면 밤에 못 잔다 그러고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뭐 2시간을 잔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하게도 이 파워냅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한 10분, 15분만 이렇게 눈을 붙여도 정말 신생아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근무 중에는 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고도로 집중해야 될 작업이 있을 때는 정말 기회를 봐서라도 10분, 20분 파워냅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할 때 마음 편하게 그냥 파워냅도 필요 없습니다. 낮에 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면은 일이라 봐야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지만 정말 몽롱한 정신으로 5시간, 6시간 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딱 30분, 1시간이 더 엄청난 성과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자고 나면 머리가 말끔해지면서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돼서 잠깐 낮잠 자고 바로 사법고시 보면은 뭐 안 되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 없는 낮잠을 파워냅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루틴을 찾는 거죠.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에 휴식을 취하는 뭐 짧은 시간 10분 정도는 뭐 정말 빡빡한 직장 아니면 낼 수 있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10분 안에 자신만의 어떤 뭐 공간에서 완전히 릴렉스, 눈과 머리를 완전 스탑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딱 에너지를 보충하고 잠으로 눈 뜨자마자 바로 배고프다고 뭘 먹으면 뭐 파워냅이고 뭐 다 없습니다. 네, 그 공복 하나 믿고 갔는데 바로 거기에 뭐 해물짬뽕이 들어오거나 무슨 뭐 김밥 한 줄에 라면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파워냅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뇌는요 기가 막히게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이 뇌에 올라갈 혈액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대로 다 가죠. 그러면 뇌가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하면 얹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밥 먹을 땐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가볍게 뭐 손흥민 원더골 얘기라든가 뭐 터키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김민재 파월 뭐 이번에 퇴장당했는데 안타깝죠. 이런 얘기 하는 게 더 밥 먹을 땐 좋겠죠. 자, 그래서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라. 저자가 소개하는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 중 첫 번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냅 그리고 공복 네, 2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2번째 비밀은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킹 프린세스 탈리아. 네, 이 책에서 제시한 에너지 레벨 높이는 2번째 비밀, 단순화 인간, 최적화 인간. 네, 이 파트는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책에는 단순화 인간, 최적화 인간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저자는 어떤 게 좋다, 뭐 좋지 않다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 와이프는 최적화된 인간이고 자기는 단순화된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누가 봐도 단순화된 인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단순화 인간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쓴다. 네, 잠시 제가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단순화, 최적화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최적화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단순화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가장 좋은 시스템을 하는 것을 보면 간단한데 그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복잡한 시스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네, 이 본문 내용이에요. 저자는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시스템을 더 잘 따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시간적인 자유를 주고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단순한 계획과 복잡한 계획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말할 때 자기는 주저없이 단순한 계획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는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실패를 해도 대가가 단순한 것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은 단순화 인간은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그런 체계와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일정 수준 레벨에 올라가면은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지만 모든 일을 다 최적화된 시스템, 복잡한 시스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일관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능률이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비밀, 단순화 인간, 최적화 인간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라 존스가 부르는 What Am I to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비밀, 그 세 번째 비밀은요, 바로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두뇌는 신체 활동을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와 일할 때는 구별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일할 때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자세로 앉고 쉬거나 놀 때는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이처럼 공간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에 대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분리되고 시간이 분리되고 감정이 분리되어야 능률이 오르는 걸 우리는 팬데믹 기간 재택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재택하는 친구들이 호소하는 하소연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실감합니다. 저는 딱히 재택은 안 하고 이제 방송도 정상 진행했고 수업도 제가 영어 학원을 하니까 수업도 줌으로 이제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과 공간, 감정, 환경이 분리되지가 않아서 집에서 일했던 정말 많은 재택 근무자들이 출퇴근할 때 정말 압박과 피로를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다시 Back to the Office라는 법안이 나오자 곳곳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제 적응됐는데 왜 또 나오라 그러냐, 출근하기 힘들다 이렇게요. 그래도 언제까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살 수는 없죠. 저자가 제시하는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네 번째 비밀은요, 청결함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본문 내용 들어보시죠. 청결함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어지러운 방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은 더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흐트러뜨린다. 정말 저에게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정돈을 아주 조금 못하는 편이고 좀 어지르는 편인데, 사실 책 읽거나 정리하거나 이럴 때 이거 치우고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정말 이렇게 산만한 디스트릭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공감도 되고 찔립니다, 솔직히. 네 번째 비밀까지 나눠 봤습니다. 청결함이 에너지에 끼치는 영향.
2부에서 저는 다시 돌아올 건데요. 내 인생의 명작 그 순서에서 2부 순서에서 에너지를 올리는 비밀 5번째, 6번째, 7번째 다시 이어서 전해드리고 이 책 본문 내용, 주옥 같은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달링이 부르는 I Choose You 마지막 곡으로 1부 듣고 저는 2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사연이나 음악 신청 am1660h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m1660h는 김어준, 하준의 h입니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 스캇 애덤스의 저서 The System,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국 푸른투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명소 여행 상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지난주에 푸른투어를 통해서 관광버스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제일 뒤에 혼자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서 주말에 캐치킬 산행 또 애플 피킹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단체 버스 타니까 저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운전하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운전 안 해도 되고, 또 차에서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왕복 한 5시간이었는데 책도 2권 가져갔는데 아주 많이 읽었고 좋았고, 밑줄도 쳤고 메모도 했고, 이렇게 그 점심도 줬어요. 떡도 주고 물도 줬습니다. 이렇게 종종 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맑은 정신 또 기운을 받아 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야호는 안 했는데 정상 가가지고 탁 트인 업스테인 뉴욕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뭐랄까요, 속이 싹 비워진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다녀와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정말 에너지가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혼자 갔는데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런 분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더 추워지기 전에 나만의 여행 목록 만들어서 떠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민사회 우리 1세대 한인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여행이 웬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다행이죠. 그렇게 빡빡한 생활, 가족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아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막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체력이 안 되거나 또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지 못하고 책임감만으로 살아오신 우리 이민사회를 지탱하고 희생해 오신 많은 분들께, 우리 청취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렇게 명작으로 여행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책 여행 매주 하시니까 가끔은 진짜로 발로 걷는, 눈으로 보는 실제 여행 푸른투어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비밀, 저자가 소개한 이야기 더 시스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램버시 부르는 곡 블루버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저자가 소개한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비밀 5번째, 지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라. 네, 본문 내용 짧아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우리는 낯선 장소에 가게 되거나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또 자신 없는 분야를 접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 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면, 이 저자 이야기입니다.
웹사이트에 유료로 뭐도 상관없다. 그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혹은 뭐 전문가를 고용해도 된다. 어떠한 비용이 들던 당신의 지식만큼 유용한 그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책에서 저자가 말한 그 어떤 방식이 저도 너무나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영상 올리고 이러는 거 관심이 많아서 이제 2년, 3년 전부터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물어보고 웹사이트 물어보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하다가 그 튜러를 이제 제가 모셨는데 딱 4번 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요. 너무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저자의 이야기가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지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6번째 비밀, 언행을 조심하라. 본문 내용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행동은 역풍을 불러오게 되고 당신은 결국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하느라 헛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봐야 정신만 산만해지고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다.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언행의 조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당연히 언행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소셜미디어, 글, 사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국정감사까지 올라갔죠. 또 스타의 사생활 혹은 뭐 10년 전 기록까지도 남아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평생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정치인이나 뭐 스타가 아니더라도 셀럽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각자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정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행동은 지나고 나면 늘 후회와 유치함, 나이가 들면 지나는 세월이 유치하겠죠. 10년 전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주 그냥 기특하고 늠름하고 점잖고 이렇다기보다는요. 그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쩜 좋아요. 소셜미디어 또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기록에 남으니까요. 신중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저자가 전하는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비밀, 마지막 7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세워라입니다. 저자가 소개한 우선순위의 지표는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지역 공동체. 확실히 그 일반적인 분은 아니죠. 굉장히 해학적이고 위트 있고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만화가니까요. 작가이기도 하고 줄은 알겠었지만 보통 일, 뭐 건강, 가족, 그러니까 1순위가 보통 건강이나 가족이 나오지 않나요? 3위가 가족이 나왔어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3위입니다. 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네. 이 순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라면은 1순위가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되니까 건강이라면 2순위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3순위 자산. 네. 이래서 제가 돈이 없나요? 네. 자산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건강. 제가 죽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그래서 3위가 자산.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제 본문 내용 원본 그대로 여러분께 지금부터는 주옥 같은 원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딕비가 부르는 곡 스펠 함께 듣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을 따라가라고 조언하곤 한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다. 열정은 에너지를 높여준다. 또 거절당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없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열정은 훌륭하기만 하다. 하지만 과연 이게 다일까? 반증을 들어보겠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대형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 나의 상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열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가 너무 좋아. 그 열정으로 스포츠 용품점을 시작하려는 스포츠광에게는 절대 대출하지 말 것. 이런 식이다. 그런 사업을 잘못된 이유에서 시작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30년차 은행원이었던 그 상사는 최고의 고객은 열정 따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라고 했다. 세탁소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따분한 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이다. 잘 풀리는 일에 열정적이기는 쉽다. 이 때문에 열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것이다. 이때까지 나는 벤처 사업을 수십 가지쯤 해봤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흥분했다. 그런 상태를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풀리지 않았고 실패할 때마다 나의 열정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잘 풀린 경우가 몇 번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열광에 가까운 흥분 상태에 놓이곤 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나의 열정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열정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 따위는 잊어버려라.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에너지와 끈기다. 에너지가 충분해야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주어진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 열정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1년 반짝 열정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가는 열정을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본 적이 없다. 열정만을 쫓다가 그 열정이 사라지면 당신은 대체 무엇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것인가? 열정보다 시스템이 당신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네, 본문 내용입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은 책도 쓰고 매일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리느라 인터뷰니 뭐니 하면서 산다. 자연스럽게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이 멋지고 대단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점을 당신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한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성공의 열쇠가 열정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누구나 무엇인가에 열정적일 수는 있으니까. 열정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이해가 되는 듯하고 다가가기 쉽게 느껴진다. 차라리 바보라서 성공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쩔 도리가 없을 텐데 열정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니 왠지 주위 조건만 허락된다면 나도 한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열정이라는 말을 들으니 성공한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 선 느낌이 든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하도록 주어진 능력이 열정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대부분 헛소리에 불과하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무엇인가에게는 열정적이기 쉽다. 그리고 그런 점이 열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에너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열정은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고 갖지 말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열정 대신 당신에게 부와 안정과 성공을 줄 것이다. 아니 최소한 죽어라 노력해도 대답 없는 이 세상에 반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작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싸워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이 적용할 때마다 기분 좋아진다. 개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은 모델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에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활동은 시스템이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네, 본문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공에는 늘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당신이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대가로도 충분하다.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지닌 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공에 따른 대가는 적어질 것이다. 한번 해볼 만한 정도로 말이다. 세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는 3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이 3뿐이다.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멍청한 사람이나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이기심은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탄탄한 경력을 쌓으면서도 가족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경력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2번째 유형, 멍청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네, 그리고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 상상이 현실이 된다 파트 2 부분은 제가 발췌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억지로 미소 짓기가 불편하다면 천성적으로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달리 말하면 늘 우울하고 처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물론 친구 사이라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겠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항상 우울증 상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멀어져라. 당신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 아니라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되도록 빨리 멀리 도망갈 권리도 있다. 나는 그동안 실패한 10여 가지 사업 경험을 통해 그만둘 시기를 결정하는 나만의 지침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할지 말지 끝까지 해볼지 고민하는 모습도 유심히 보았다. 나도 끈기가 미덕이란 착각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언젠가 잘 풀릴 일은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시작이 좋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뿐이다. 애초에 예정된 실패가 눈부신 대성공으로 어느 날 탈바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한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기술과 거의 모든 일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이는 기술에 기술을 더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세상을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모든 문제의 정답은 아니지만 당신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당신만의 시스템을 기대하며 이제껏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에서 내가 묘사한 성공 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단에 집중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춰라. 그래야 운동하고 싶은 에너지가 충분히 생각을 한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더욱 향상되고, 그러면 당신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살면서 마주치는 작은 장애물 정도는 가볍게 넘을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적 에너지를 최적화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운이다. 운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승산이 없는 전략에서 승산이 높은 전략으로 옮겨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기술만 익히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자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쑥스럽고 창피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매달리면 운이 당신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 직업은 함정이나 다름없으니 피하도록 하라. 행복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소시오패스가 아닌 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잘할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보통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재원을 마련하고 열심히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기술이라고 다 같은 기술이 아니다. 유용한 기술을 가능한 많이 습득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업무를 위한 글쓰기, 심리학, 또 테크놀로지 활용, 화술, 적절한 발송, 그리고 경제의 기본 개념을 익혀라. 단순화하는 습관을 길러라. 낯선 사람들과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히고 멍청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당신은 언제고 성공할 준비가 된 셈이다. 스스로를 마법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살덩이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로봇은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식습관 유지하기, 운동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러한 것들은 입력하면 결과값이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 나서라. 식습관에서 운동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서 패턴이 있는지 뒤져보라. 당신이 보고 느낀 패턴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패턴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실험하라. 가장 중요한 건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며 시스템은 승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행운이 따르는 듯 보이는 사람 중에는 운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는 건 언제나 도움이 된다. 또 실패는 당신의 친구라는 점을 늘 기억하라.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실패를 불러들여라. 실패에서 배워라. 그리고 실패라는 놈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낼 때까지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건강, 자유, 금전, 성취감, 사회생활, 사랑, 여가, 여행. 이 많은 것들 중 하나를 찾는 데만 하지만 시간을 쓰다 보면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내가 여러 개의 사항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에너지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면 나머지 다른 일들을 관리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개인적 에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말은 올바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당연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를 신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뜻도 있다. 개인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업무의 질이 향상되고 일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전문가가 나와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강아지를 길들일 수 있도록 주인이 도와주는 방송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처방의 핵심이 개가 아니라 그 개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널뛰는 개 주인의 기분은 반려견도 느끼기 때문이다. 개 주인이 본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애완견도 차분해졌다. 나는 타인과 교류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슬픔에 빠진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방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반면에 에너지가 가득하고 명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치 전염당한 것처럼 당신의 기분도 유쾌하고 활발해진다. 기왕이면 당신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발생하는 긍정적 변화가 당신의 사교 모임, 연애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일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개인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건 카페인에 과다 복용한 사람처럼 흥분하거나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에너지는 침착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뜻한다.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분 좋은 상태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도 실제로 좋아질 것이다. 이 모든 건 일시적인 목표나 열정으로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바로 시스템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